셋이서 함께 살자. 그날 오후 나는 아내에게 그 말을 뱉었다. 나는 쉬운 가까이 뼈 빠지게 일군 내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가 된 혜진을 만났다. 혜진은 그저 젊고 예쁜 여자와는 달랐다. 사업에 대한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추진력은 나를 압도했고 나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이성적 끌림 이상의 것을 느꼈다. 혜진은 내 사업의 미래였다. 그리고 내게는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아내도 필요했다. 아내는 내게 안정적인 안식처였다. 밖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돌아왔을 때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은 아내뿐이었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야만 완벽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제정신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나의 말도 안 되는 제안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보였다. 혐오, 배신감, 그리고 약간의 혼란. 당연한 반응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몸을 뒤로 뺐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정신 멀쩡해. 나는 두 사람 다 놓칠 수 없어. 아내는 기가 막힌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내가 단순한 외도를 고백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내가 이 상황을 얼마나 심사숙고했는지, 이 결정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그녀는 알 리 없었다. 혜진은 내 사업의 든든한 파트너야. 당신도 필요하고 두 사람 다 내게 필요한 사람이야. 아내는 내 설명을 듣는 둥마는 둥하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나가면 되잖아. 당신이 그 여자랑 살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내가 나가? 안 될 말이었다. 내가 힘들 때 기댈 곳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안 돼.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면 안 돼. 내가 당신 보고 나가라고 했어? 아내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물기가 보였다.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나는 아내를 달래야만 했다. 그녀가 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마치 내가 운영하는 회사처럼 이 가족도 그렇게 꾸려나가고 싶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이게 우리 모두에게 최선이야. 나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볼 뿐이었다. 우리 셋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내 말에 아내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아내의 울음이 곧 터져나올 것 같았다. 하지만 아내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차갑게 굳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니, 내가 나갈게. 나 아들한테 할 거야. 미국 가서 아들하고 같이 살면 돼. 당신은 여기서 그 여자랑 실컷 살아봐.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다. 아내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정말 나를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했다. 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었다. 아들 유학비 내가 다 내는 거 알지? 당신이 미국에 가면 그 돈은 누가 낸다고 생각해? 조금 비열한 방법이었지만 이성을 잃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아내가 가진 유일한 약점을 건드린 셈이었다. 문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나는 계속해서 내 입장을 정당화했다. 당신은 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내가 당신을 얼마나 편하게 해줬는데. 살면서 돈 걱정 한번 해봤어?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을 버리는 거 아니야. 내가 두 사람 다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그때 문이 천천히 열렸다. 아내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눈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깊은 경멸이 서려 있었다.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아서 이 꼴을 내게 보여주는 거야?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정남이가 떨어진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다.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았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믿어줘. 나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다. 아내는 나를 스치듯 지나쳐 욕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그때 내 머릿속에 다시금 그 생각이 떠올랐다. 남는 방도 많은데 뭐가 어려워. 우리 집은 50평이 넘는 넓은 아파트였다. 방은 4개나 있고 각자의 공간이 충분히 보장된다. 혜진이 온다고 한들 아내에게 불편함이 생길 리가 없다. 이건 단순한 공간의 문제가 아닌가?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감정적 문제에 봉착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어차피 감정적인 호소는 통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내에게는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했다. 나는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 하면 아내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나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믿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셋이 함께하는 미래를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첫째, 경제적 안정성. 혜진이 내 사업의 핵심 인력이 된 이상 우리의 미래 수입은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아내는 계속해서 지금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둘째, 아들의 미래. 나는 아들의 유학비는 물론 졸업 후 취업과 정착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아내에게는 아들의 성공적인 미래라는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는 셈이다. 셋째, 역할 분담. 혜진은 밖에서 내 사업을 돕고 아내는 집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다. 이보다 더 완벽한 파트너십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이 모든 것을 마치 완벽한 사업 계획처럼 아내에게 설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두 사람 모두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감정이 아닌 명분과 이득으로 아내를 설득하면 분명 아내는 나의 뜻을 따라줄 것이다. 이번 이야기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